2018년 10월 새벽 일본 후쿠오카현 오구리시의 한 경찰서에 강도 미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 뒤 경찰이 곧바로 수색에 들어간 끝에 다행히도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범인은 위험한 흉기까지 소지하고 있던 상황. 어머머, 흉악범이네요. 흉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둑 뭔가 어딘가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 자, 새벽 1시 40분경 강도범 A씨는 오구리시에 위치한 모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강도범 A씨, 흉기를 꺼내 협박을 하지 않고 점주 곁으로 다가가 안녕하세요. 제가 도둑인데요. 혹시 편의점을 좀 털어도 될까요? 이 뭐예요? 도둑질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편 이 황당한 질문을 받은 편의점의 점주는요. 아니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이거 무슨 뭐 저기 시트콤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실제 상황 같지가 않아요. 네, 뭐 저런 강도가 있냐 싶죠. 그리고 강도범을 어떻게 하다 보니 내쫓기는 했지만 점주는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얼마 못 간 강도범은 편의점 인근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황당했던 게요. 자, 방금 이 편의점에서 잘못한 거 있으시죠? 신분증 좀 주시죠. 아, 네. 제가 그러려고 했습니다. 아니 뭐 거짓말하면 안 되는 무슨 마법 걸린 사람 아니에요? 그러게. 경찰 조사 결과 이 어설픈 강도는 편의점 근처에 사는 35살의 무직남 코조노의 료로 밝혀졌는데 이 사건이 뉴스 매체를 통해 전해지자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일부러 저지른 거 아닐까? 아무리 공손해도 강도는 강도다라며 역시나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도질은 절대 허락을 맡아도 벌어져서도 안 됩니다. 2008년 8월 영국의 한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 저희가 노트북을 훔쳤는데요. 네, 여기도 자수인가요? 아까 걔 아니에요? 경찰마저 황당하게 만든 도둑들의 자수.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38살 남성과 20살 여성으로 이뤄진 2인조 도둑. 이들은 영국 북요크셔에 있는 한 빈집을 털었습니다. 범행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뒤 아지트에서 훔친 물건을 확인하던 중 한 노트북을 열어봤는데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어머, 이 인간의 탈을 쓴 쓰레기들.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보곤 아주 깜짝 놀란 도둑들. 그 노트북에 대체 무엇이 있었느냐? 아동 포르노 사진 10여 장에 무려 60개가 넘는 동영상까지 아주 무더기로 저장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털었던 그 집의 주인이 갖고 있었던 파일인 거죠? 그렇죠. 노트북 주인도 잘못을 했네요. 네, 좀 끔찍한 사실이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영국에서는 특히 아동 음란물 처벌에 엄격합니다.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소 26주 구금,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하는데요.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강도들은요. 와, 우리도 우리지만 얜 진짜 사람 같니? 어? 우리가 돈이 없지 양심이 없냐? 본인도 훔치긴 훔쳤지만 그러니까 속담에도 있잖아요.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라는 그 상황이 그냥 현실로 이루어진 거네요. 둘 다 묻어있는 건 확실하죠. 그렇습니다. 노트북 주인이 소장한 사진과 영상에 제대로 뿔이난 도둑들은요. 큰 결심을 합니다. 이 노트북 주인 벌 주자라고 말이죠. 물론 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들도 절도죄로 처벌받을 게 뻔한데도 말이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도둑들. 결국 노트북 주인인 24살 남성 리처드 커버데일은 아동 음란물 소지죄로 3년 6개월의 징역형 땅땅땅. 한편 2인조 도둑들은요. 자수와 함께 범죄를 신고한 점이 정상 참작되어 12개월의 사회봉사 명령만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비록 자수해서 처벌을 받을지언정 아동 음란물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도둑들의 양심 선언이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이태원에서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사장님은 출근을 해서 금고를 딱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매장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했는데요. 이건 또 뭔 상황입니까? 왜요? 뭔데? 누군데?
비가 추적 내리던 새벽. 매장에 당당하게 침입한 한 남자. 그리고 매장에 들어선 도둑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빵! 머핀이었습니다. 자, 머핀을 하나 먹고 입맛에 맞았는지 몇 개를 더 집어가지고요. 매장 밖에서 편안히 먹어 아주 순삭을 해버립니다. 이게 사실 금품을 훔치러 들어왔는데 빵이 목적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장발장은 아니었어요. 네. 배가 고팠나? 근데 먹어봤더니 너무 맛있었나? 그랬던 거죠. 너무 맛있다고 그걸 가져가? CCTV가 뻔히 보고 있는데 네네. 너무 얼굴 다 공개하고 말이죠. 네. 자, 그러더니요. 그렇게 갔냐? 아닙니다. 그러더니만 다시 매장에 또 침입을 했던 도둑. 다시 들어와서 이제 진짜 금고를 털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의 다음 타겟은요. 쇼케이스 안에 있는 케이크였습니다. 이게 뭐야? 양손에 아주 그냥 그득그득. 되게 많이 들고 나간다. 네. 그렇게 장장 4시간 동안 정신줄 놓고 먹고 난 뒤 그제야 금고에 있던 현금 30여만 원을 훔쳐서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 집 가서 빵을 먹어보고 싶네. 근데 빵이 얼마나 맛있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얼마나 맛있길래 네. 다시 훔치러 그걸 훔치러 들어간 거죠.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 한편 이 우픈 상황을 CCTV로 모두 목격한 아주 쿨한 베이커리 주인은 황당하지만 도둑이 빵을 너무 열심히 먹어줘서 감사하네요. 라며 CCTV 영상 편집본을 공개했습니다. 도둑이 훔쳐먹은 빵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은 SNS에 도둑이 먹은 빵 종류를 추려서 도둑의 픽이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아 진짜? 정말 대인배스러운 반응이네요. 아 저희 글도 막 마지막에 추정이야 추정. 정확히 모르니까 추정. 왜냐 어두우니까 초콜릿 케이크는 어두우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추정입니다. 아 그래서 그 도둑은 어떻게 했어요? 잡히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사건 발생 5일 만에 먹방을 찍은 도둑 결국 B 씨는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다가 그만 가게 토리를 하게 된 거였다고 합니다. 도둑질하러 갔다가 우프게도 4시간 동안 먹방을 했던 도둑. 앞으로 빵 볼 때마다 반성하세요. 다음 특종입니다. 이번 범인도 사람들의 관심에 목마른 일명 관종 범죄자입니다. 2015년 1월 미국 몬태나주 24살의 남성 레비 찰스 리어도는 거리에서 행인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갑에 든 수표를 서명 위조해 사용한 아주 간큰 도둑이었죠. 결국 절도범 리어돈에 대해 수배령을 내린 경찰. 하지만 몇 달째 리어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자 결국 몬태나주의 캐스케이드 카운티의 범죄 수사팀이 운영하는 SNS에 리어돈의 수배 전단을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사람 리오돈 아니야? 리오돈 찾았습니다. 아니 SNS만 보고 저렇게 찾아줘요? 이게 막 제보 들어오고 막 이렇게 찾은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죠? 경찰이 리어돈을 찾게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리어돈 자신이었습니다. 왜? 자수한 건가요? 이렇게 좁혀 적으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경찰의 눈을 피해 은신해 있던 리어돈은 SNS를 하다가 자신의 수배글에서 버그샷을 발견했어요. 내 사진이네? 야 역시 이렇게 찍어도 인물이 사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무심코 자신의 수배 전단 게시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겁니다. 진짜. 가끔 옛날에 우리 막 파도 타기 하다가 100번째 뭐 미니홈피 100번째 입장에 내가 당첨되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 몰래 들어갔는데. 몰래 전 여친 그거에다 들어갔는데 네. 당첨되셨습니다. 그때 진짜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사이 좋은 월드. 경험담인데요. 이거 뭐 한두 번씩 다 해보잖아요. 아 그래요? 이 자기애가 무척이나 강했던 절도범 리어도는 뒤늦게 자신이 실수한 걸 알고 좋아요를 취소했지만 낙장불입. 이미 경찰이 수배자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역추적해서 결국 체포했다고 합니다. 본인 위치까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누르는. 위치 바로 뜨죠. 진짜 어이없다. 한편 이 황당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요. 감옥에서 이불킥할 실수했네. 리어돈이 SNS는 인생이 낭비라는 걸 증명했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후 법정에선 리어돈은요. 전 세계에서 인터뷰 요청의 쇄도에 난감하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리어도는 좋아요를 누른 거를 후회할 일이 아니라 저 잘못된 범죄를 저지른 걸 후회해야죠. 당연하죠. 그건 뭐 사필 규정이긴 한데 네. 잘 잡힌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왜 그걸 누르는지. 사람 순간 심리가- 좋았던 거지. 손가락 하나를 까딱 실수해서 체포된 범죄자. 하지만 범죄는 실수가 아니죠. 꼭 뼈저린 반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죄수 라파엘은 같은 방 동료 재소자들과 함께 은밀히 무언가를 계획 중이었습니다. 밤 11시가 교도관들 교대 시간이니까 그때가 좋겠어. 서쪽 담장 밖 CCTV가 고장났다더군. 거기로 나가자.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야.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탈옥을 계획했던 재소자들. 교도관들의 교대 시간, 교도소 내부 구조, 도주 경로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요. 매일 밤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탈주로를 만들었습니다. 수용실 내 세면대 배수관으로 벽에 구멍을 뚫은 것이죠. 아, 이게 뭐 수요신대 탈출인가요? 그렇죠. 완전 영화네. 만발의 준비를 마친 이들은 12월 5일 탈옥 D-Day가 되자 드디어 작전 시행. 첫 번째 동료가 먼저 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죄수 라파엘의 차례. 그런데 아우! 야, 이게 왜 이렇게 좁니? 이봐, 브로. 나 좀 꺼내줘. 브로. 요즘 타코를 그렇게 먹더니. 아유, 일단 나 먼저 간다. 탈옥을 위해 아주 만발의 준비를 다 했는데 죄수 라파엘이 간과한 딱 한 가지. 바로 체중이었습니다. 와, 아팠겠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다, 이거. 야심차게 프리즌 브레이크를 꿈꿨지만 뱃살, 이 죽일 놈의 뱃살 때문에 결국 대실패. 그리고 다음날 새벽 구멍에 낀 죄수 라파엘이 괴로워하며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던 교도관들. 저기 왼쪽 분 진짜 웃고 있어. 웃고 있잖아. 그리고 왼쪽 분은 웃음을 참고 있고요. 오른쪽 분은 그냥 웃어버렸어요. 그냥 결국 소방관까지 출동해 벽을 부수고 나서야 구출이 됐는데요. 벽도 살살 부수라고 했을 거 아니야. 살살 부숴, 살살. 정말 역대급 한심함입니다. 네. 저러려면 차라리 그 벽을 뚫지 말았어요. 죄 지으면 벽을 받아야 됩니다. 고통과 비웃음으로 끝난 현실판 프리즌 브레이크였습니다. 10월 멕시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한 남자가 멕시코 시티행 버스가 도착하자 조용히 버스에 올라탔는데요. 그런데 그는 버스에 타자마자 더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 자, 갑작스러운 괴한에 등장해 버스 안은 아수라장 그 자체. 그 틈에 강도범은 승객들에게 총을 겨누며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럼 버스 뒷좌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중년 여성. 중년 여성? 그리고 말없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한 손에 꼭 쥔 채 남자를 맹렬히 노려보며 그대로 돌진. 그러더니 강도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남자는 크게 화를 내며 그녀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음이 돼버린 남자. 엄마. 와, 진짜 황당하다. 30대 남성 람. 그는 버스 강도를 계획하고 총까지 챙겨 버스에 탔는데 그런데 이건 무슨 운명의 장난. 자, 많고 많은 버스 중 엄마가 탄 버스를 골랐을 줄이야. 진짜 자, 뜻밖에도 엄마를 범죄 현장에서 맞닥뜨린 아들 라몬은 속수무책으로 등짝에 슬리퍼 스매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라몬 엄마의 참교육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지금 당장 가까운 경찰서로 가주세요. 이놈은 감옥에 가둬놔야 정신을 차립니다. 위대한 엄마네. 2015년 3월 아는 동생이 아침에 통화한 내용입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너튜브에 업로드된 한 영상이 대한민국을 폭소케 했습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78만 뷰를 기록하기까지 했죠. 수많은 누리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 오명균 수사관. 바로 보이스 피싱범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서울중앙지검의 오명규 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오명균 수사관. 보이스피싱을 하기에는 어설퍼도 너무나 어설펐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자꾸 경찰직원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요. 계속 이런 전화 받으셨어요? 네, 지금 4번째인데. 우리 여성분이 검찰에서 처음 받으시죠?
여러 번 받았다. 여러 번 받으셨어요? 아, 또 이런 거 정보 잘 모르시면은 수상한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분명 여성이 경찰 또 지검에서 4번째 전화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명균 수사관은 오직 마이웨이입니다.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이 매뉴얼대로 보이스피싱 길만 걸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정해진 본인 대사만 치느라 네. 뭐라고 하는지 아예 듣질 않은 거예요. 애드립이 없는 거예요. 네. 전화 받는 여성분은 당황하지 않고 되레 대화를 유도합니다. 왜 또 어떤 잘못 저질렀어요? 같이 웃죠. 예. 에라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아, 이게 진짜 안 믿겨요. 너무 웃겨서. 나 컬투쇼인 줄 알았어. 네, 진짜 라디오 사연 같아요. 예. 이 영상이 올라온 지 9개월 뒤인 2016년 1월 보이스피싱범 오명균 수사관이 체포됐습니다. 상대방의 웃음소리 듣고 무슨 기분이 들었어요?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걸 인지를 했습니다. 중년 여성 멜리사 피터스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살고 싶으면 당장 차에서 내려! 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난 강도는 총을 겨누며 멜리사를 협박한 뒤 바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차를 끌고 달아나도 모자를 파내 어쩐 일인지 강도가 탄 차는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 사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강도는 8분 만에 차 안에서 검거되고 말았습니다. 8분이요? 범인은 17세 무강가라는 소년이었는데요. 강도가 도망가지 않은, 아니 도망치지 못한 이유. 도대체 이 차는 어떻게 운전하는 거야? 그가 훔치려던 차는 자동 기어가 아닌 수동 기어. 꿀럭거렸겠네요. 엔진 시동 꺼트리고. 무강가는 직접 조작을 해야 하는 수동 기어 운전을 할 줄 몰랐던 거죠. 에이그 이 어리석은 놈아. 참고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총도 가짜 총.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운전을 못하는데도 차에서 내려 도망갈 생각을커녕 8분 동안이나 차 안에서 끙끙거렸다는 건데요. 뭐야? 자, 주변 반응이 더 웃픈 게 황당한 범행을 지켜본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지 않았으면 평생 차에서 저러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만 참. 그러니까 몇 시간을 저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잘 잡혔고요. 이번 기회에 어리니까 또 제대로 반성하길 바랍니다. 다시 저러지 말고. 노숙자인 40대 남성 라이 워드로는 돈을 훔치기 위해 한 건물에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 외부 쪽문을 통해 어느 방 안으로 침입하는 데까지는 성공.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워드로는 우선 휴대전화, 소형 가전 등을 훔친 뒤 아주 여유롭게 냉장고에 있던 맥주까지 마시며 여유를 제대로 부렸습니다. 도둑질 하러 가서 식사까지 하니까 아주 뭐 대범함이 하늘을 찌르네요. 자,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 나서 막 나가려고 했는데요. 이거 여기 어떻게 나가죠? 워드로가 침입할 때 뚫었던 문이 고장나서 열리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은요. 주변을 살펴보자 아주 섬뜩한 것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온 사방에 피가 흥건하고 끔찍하게 난도질 당한 시신들. 그 주변에 놓인 칼, 톱 등 살해 도구들까지. 도둑은 아주 기절초풍 직전이었습니다. 뭐야, 연쇄살인범이 이 살던 데를 들어간 거야? 범인이 강도짓을 위해 침입한 곳은 바로 살해 현장이 아닌 방탈출 게임방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탈출을 못하는구나. 자, 워드로가 들어간 그 방은요. 방탈출 게임방 중에서도 가장 끔찍하다고 알려진 연쇄 살인마방. 얼마나 무서워. 남양 특집이야. 잘못 잡았네. 하지만 범인은 미션을 실패하고 맙니다. 단서 하나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결국 살인마의 방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던 그는 이런 탈출 방법을 선택하고 맙니다. 셀프 신고. 그리고 마침내 미션 성공이 아니라 방탈출의 강제 성공. 하지만 그 길로 나오자마자 구치소 방에 또 감금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이 우픈 사건이 전해지자 입소문이 나서 도둑이 미션 실패한 방을 체험하기 위해 손님들이 엄청 몰렸다고 합니다. 도쿄도 도시마구에 사는 20대 남성 우스이 타쿠마.
어느 날 그는 길가에 세워져 있던 100만 원 상당의 고급 브랜드 자전거를 발견한 뒤 못된 생각을 품었는데요. 어라, 이 자전거 돈 좀 되겠는데. 누구 건진 몰라도 감사히 잘 가져가겠습니다. 에이, 소중한 자전거 훔치면 안 되죠. 자전거 도둑맞은 얼마나 맴짓인데. 그러니까. 특히나 100만 원짜리. 요즘에 비싼 자전거 많아요. 많아요. 그 진짜 마음에 상처가 큽니다. 그렇죠. 훔친 자전거를 팔기 위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자신의 자전거인 척 글을 올린 타쿠마. 제가 아끼는 비양비 자전거 팝니다. 거의 안 타서 새거나 다름없어요. 소중히 다뤄줄 분 기다립니다. 제가 그 자전거 사고 싶습니다. 아싸, 벌써 사려는 사람이 생겼네. 역시 난 럭키가이. 그런데 얼마 뒤 구매자와의 행복한 쿨 거래를 마친 줄 알았던 타쿠마는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는데요. 그럼 이제 권선징악이 된 건데 잘 됐죠. 이게 어떻게 잡힌 거죠? 설마 경찰 거 그거 아닌가? 이게 함정으로 구매자가 알면서 그걸 사서 신고를 해버린 거죠. 자전거 절도범 타쿠마가 체포될 수 있었던 건 구매자의 결정적인 제보 덕분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타쿠마가 판 자전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자전거의 원래 주인인 30대 남성 마스야마였던 겁니다. 우연히 절도범 타쿠마가 올린 경매글을 발견한 주인 마스야마. 그런데 이어리 보고 저리 봐도 내 자전거 같은데 혹시 몇 년식인가요? 카본은 무슨 재질이죠? 아니 저도 이게 선물 받은 거라 잘 모르겠는데요. 안석을 말아요. 에이, 뭘 자꾸 물어봐. 타쿠마와의 대화를 통해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자전거가 자신이 도둑맞은 자전거라 확신. 경찰에 신고한 끝에 자전거 절도범 타쿠마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야,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 타쿠마는 방세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변명을 드러놨지만 이미 10여 차례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훔친 자전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경매 사이트에 올린 거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죠? 거기에 그리고 혹시나 모르는 마음으로 찾아보거든. 자기 거 검색해보죠. 올라와 있나. 못 가니까. 그리고 자기가 차는 자전거는 다 보면 압니다 또. 남의 자전거로 돈 벌려다 주인에게 딱 걸린 도둑.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잘못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사실 이제 잘 깨달았겠죠? 2015년 2월 아일랜드의 드로그 헤다. 늦은 밤 게리 브래디는 자신이 운영하는 펍 주변에 자동차를 주차해 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봐요.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봐요. 무슨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자신의 차량 옆에서 기절해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뭐 길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건가? 묻지마 폭행이거나 뭐 기절했거나. 얼마 뒤 기절했던 남성 피터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는데 아니 이거 보세요. 정신 들어요? 당신이 제 차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가 나 때렸지? 야 일단 나 택시 타고 가게 50유로 내놔. 안 주면 당신 가게 다 불태워버릴 거야. 빨리 내놔. 피터는 갑자기 브래디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그를 협박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물에서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의심이 되는 거는 네. 사기를 치려고 기절한 연기를 했던 게 아니야. 자해공갈단 같이? 그렇지. 미끼를 팍 물어버린 거지. 그렇게 대단한 범죄자면요. 오늘 안 나오고요. 아. 나쁜 놈 19에 나옵니다. 지능범 순위에 올랐구나. 그렇죠. 주제가 오늘은 좀 주제군요. 다르죠. 두 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거야? 자, 피터의 거짓말에 당황한 브래디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근 CCTV를 통해 너무도 황당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왜 이래? 뭘 던지네. 차에. 블라인드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니야 바보지. 자기가 던진 돌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잖아. 들이민다고 맞을 수가 있나? 아니 이게 쉽지 않아. 아니 그래도 돌을 던지면 어디라도 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사실 피터는 자동차 터리범입니다. 그래서 브래디의 자동차에 돌을 던져서 유리를 깨려다가 실패하자 나중에 벽돌을 가져와 던졌는데요. 하지만 이거 반찬 유리야! 너무나도 튼튼했던 브래디의 차. 피터가 던진 벽돌이 반사! 부메랑처럼 튕겨나와 피터의 얼굴을 가격. 그렇게 피터는 본인이 던진 벽돌에 맞아 기절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 차량 주인인 브래디가 기절했던 피터를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 피터는 일어나자마자 사기를 칠 심산으로 거짓말을 해가며 브래디를 협박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CCTV에 포착. 결국 피터는 철컹철컹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 도둑질 대신에 다른 뭐 풋볼이나 이런 거, 미식축구 뭐 이런 거를 하셨으면 야구로 해도 성공할 뿐이네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협박과 사기는 이거는 친 거니까 가중 쳐버린 거죠. 그렇지. 요즘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 많으시죠? 한 기자님도 뭐 캠핑 많이 아닙니까? 아, 한동안 엄청 많이 했었죠. 요새는 아직 못 가긴 하는데 캠핑을 가면 딱 정말 자연에서 힐링받는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 캠핑카에 얽힌 아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2009년 스웨덴의 한 작고 한적한 도시 쉐브데. 한밤중에 길을 지나던 한 남자가 도로에 주차돼 있던 멋진 캠핑용 캐러밴을 발견했는데요. 멋진 캠핑용 캐러밴을 발견했을 때 한 기자님은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멋지다. 멋지다. 뭐 끝? 저기서 캠핑들 하고 있나 보네. 아, 열심히 돈 벌어서 진짜. 그쵸. 그런 거 사서 언제 가족이랑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남자는 우리 두 남자와는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살피더니 캠핑용 캐러밴을 자신의 차에 연결하고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다 훅이 있으니까. 아니 무슨 주차 단속 나왔어요. 왜 그래요? 아니 훅이 연결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라고 있는 훅이 아니잖아. 자기가 평소에 캠핑하는 날 아니면 저건 당연히 어디다 세워두고 앞에 차는 당연히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굳이 맨날 출퇴근할 때 그 캐러밴 갖고 다닐 그럴 수 순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그거 캐러밴 보통 다 잠금 장치 있고 원래 락이 있죠. 그 있는데. 앞쪽에도 있고 바퀴에도 보통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안 해놨던 모양이네. 캐러밴 득템에 신난 도둑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참을 달리다가 어느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정차시키고 이 캐러밴 훔쳐온 걸 구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경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게 뭐야? 범죄 현장 아니에요? 거기 무슨 시체가 있다. 시체 또 안에 곰이 있었네. 곰이 있었다. 캠핑카에 타요? 그러니까 실수로 아니 러시아 보면 캠핑 매니아 곰? 아니 러시아 보면 곰 레전드 영상들이 많아요. 가끔 곰이 캠핑을 따로 합니까? 지프차도 타고 매일매일 다니고. 곰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나요? 아 곰이 그 안에서 이제 그 뭐 바비큐 같은 거 이제 캐러밴 안에 있었던 것은 바로 캐러밴 주인 바로 비욘 펠트백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잠금 장치를 안 해놨구나. 자기가 자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해가 된다. 자기가 자고 있는데 누가 잠금 장치를 자기가 셀프락을 왜 해놔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문은 잠궈놨을 수 있겠지만 바퀴를 그치. 잠그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 무섭지. 누구나 납치된. 누가 날 끌고 가는지 모르. 정말 해맑게 달렸네요 그분도. 그렇죠. 사실 그는 휴가 중인 여행자로 여행 중에 잠시 캐러밴을 주차해놓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멍청한 도둑은 캐러밴에는 주인이 있는지도 모르고 캐러밴과 함께 주인까지 세트로 훔쳤던 것이죠. 기가 막히다.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안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 얼른 가져갈 생각만 가득했던 거죠. 그리고 캐러밴에 누가 자고 있으면 조용해요. 빈 것 같아. 너무 당황스럽다 진짜. 자, 이 정말 어이없는 대면에 두 사람은 모두 당황합니다. 자, 하지만 금세 도둑은 자신의 본분을 상기 바로 흉기를 꺼내 주인 펠트백을 위협했고요. 이에 펠트백은 오오오. 신고 안 할 테니까 진정하세요. 지금 그냥 돌아가면 없던 일로 할게요. 도둑은 그 길로 바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도둑이 도망가자 약속과는 다르게 펠트백은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수배령을 내렸고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이렇게 운 없는 도둑은 처음 봐요. 스웨덴에서 가장 멍청한 도둑상 1위들입니다. 라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훔친 캠핑카의 주인이 딸려왔듯이 범죄에도 반드시 죄값은 따른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아르헨티나 산 미겔 데 투쿠만의 한 작은 마트.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쳐나오는 바람에 일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폭동이에요? 한두 명이 아닌데? 폭동이잖아. 폭동 일어나면 막 가게에 막 급습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이 난장판에 한 남성이 나니 사람들 틈에서 유유히 온수기를 들고 나와 오토바이에 싣더니 다시 마트에 들어가 난로를 훔쳐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모습을 촬영하던 한 사람이 그의 앞을 막아세웠는데요. 아 이봐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이거 참. 다들 그 약탈 중이구만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 뭔데? 비켜, 나 약탈하게. 아니 뭐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촬영하다가 야 이건 너무한다 싶어가지고 말린 거예요? 자, 그의 앞을 가로막았던 건 시민도 기자도 아니라 지금 영화 촬영 중인 거 안 보여요?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약탈하는 연기라고 있었던 거야. 딴 사람들이. 사실 오토바이 날치기라는 영화의 마트 약탈 장면을 촬영 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봐야겠다. 얼마나 리얼하게 찍었으면, 그렇죠. 얼마나 리얼했으면 약탈을 하겠냐고. 작품성이 대단했던 게 그렇지. 보통 엑스트라도 혼을 담아 연기 안 했으면 착각 안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지금 폭동이 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를 어리둥절하게 지켜보던 영화 스태프들이 사태를 파악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기 영화 촬영인 줄 몰랐는데 폭동이 일어난 것 같으면 신고해야지. 그럼 모범 시민상 받았지. 같이 껴들어서 저러면 어떡해요. 같이 털고 있으면 어떡해. 카메라에 본인의 범행이 고스란히 찍힌 줄도 몰랐던 이 남성은요. 아, 진짜 몰랐다니까요. 아, 다 돌려드릴 테니까 한 번만 봐줘요, 제발. 이렇게 사태를 파악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들의 흑역사를 막지한 어리석은 도둑들. 부끄러움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여기고요. 앞으로의 삶에 올바른 발자취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2011년 9월 중국 장수성 타이창시 한 아파트의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서 도둑 허 씨가 침입했습니다. 허 씨는 집주인 몰래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벽장에 몸을 숨겼고요. 집주인이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던 건지 바로 다음 날 집주인이 가족들과 다 같이 휴가를 떠나며 빈 집에 혼자 남게 된 허 씨. 아이고. 허 씨 입장에선 나이스 타이밍이죠. 운이 좋았네. 도둑이 이거 운이 너무 좋았네요, 이거는. 야, 이건 뭐 너무 편하게 도둑질하겠는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눈썰미 덕에 찾아온 그의 운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딱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결국 허 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뭘까요? 휴가 갔다면서요. 갑자기 뭐 차를 캐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만났나? 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둑 허 씨는 숨어있던 벽장에서 나와 본격적으로 빈집을 털려고 했는데 자, 슬슬 시작을 해볼까? 뭐야? 이거 안 열려 왜? 정말 황당하게도 방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사실 집주인이 휴가를 가기 전에 문단속을 철저히 하면서 허 씨가 숨어있던 방문까지 밖에서 걸어 잠갔던 것이죠. 와, 셀감이네, 셀감. 결국 허 씨는 집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무려 4일간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방 안에 감금됐습니다. 와. 아니 그러면 애초에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만 네. 창문으로 뭐 나가는 방법, 뭐 휴대폰으로 구조 요청을 보내서 자수를 하면서 좀 빠져나가게 해주든가. 어쨌든 뭐 살아서 나올 방법을 찾았어야지. 야, 진짜 웃긴데. 자, 사실 허 씨도 탈출 방법을 고민했지만 이 집이 6층입니다. 6층이라 함부로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하필 휴대폰도 방전됐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어쩔 수 없이 4일 내내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얘는 왜 이렇게 휴가 오래 가? 막 이러고 엉망했겠는데? 집주인 보고 싶어. 아, 그리고 빨리 와주세요. 해외는 아니겠지? 아니 4일간 휴가 간다는 걸 알고 간 것도 아니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기약이 없는 거야, 기약이. 그게 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집주인이 문 열리는 소리 했을 때 되게 반가웠겠다. 떼떼띠리리 할 때 감사합니다. 그때쯤에는 배도 고파가지고 아마 환각 상태여서 이 소리가 실제 나는 소리인지 상상 속의 소리인지 막 구분도 안 됐을걸요? 사람 4일 굶기면. 그럼 물도 못 마셨다잖아. 집주인이 집에 와보니 집에 도둑인 들긴 했는데 이 도둑의 모습이 굶어 죽기 직전에 피골에 상접한 상태였고 그 모습이 어찌나 불쌍했던지 집주인은 가장 먼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허 씨에게 국수를 끓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된 허 씨는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배고픈 적은 없었어요. 주인님 사랑합니다. 국수가 인생 국수예요. 라며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고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인품이 좋으시네요, 주인님께서. 그죠? 국수도 끓여주시고.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국수를 끓여줬을까. 그리고 오늘의 교훈은 그 휴가 왔을 때도 문단속 철저. 그렇지. 너무 지키자. 아, 방문을 잠가야 되겠네. 오늘의 교훈입니다. 2018년 11월 미국 텍사스주 3명의 남성이 은밀하게 회동을 가졌는데요. 그 식당에 CCTV 있던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아 진짜. 야, 내가 누구야? 우리 팀 브레인 아니야. CCTV에 안 잡히는 방법을 아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들의 정체는 3인조 도둑. 늦은 밤 CCTV를 피해 식당을 털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정체를 숨기기 위해 CCTV를 피할 수 있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냈으니 더 눈에 띄는데? 쟤네 약간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죠? 퍼포먼스인데 이거? 아니 사람도 없는데 왜 굳이 귀여워? 야, 봐봐. 흰 옷을 입으면 옷에서 빛이 나요. 그럼 CCTV에 찍혀도 우리 정체를 몰라. 알았어? 우와, 너 진짜 똑똑하다. 우린 너만 믿고 갈게. I believe you. 그렇습니다. 3인조 도둑은 방호복처럼 새하얀 옷을 입고 식당 바닥을 포복 자세로 천천히 기어가다가 대구르르 구르고 아주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 쇼를 했고요. $450, 약 50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흰색이 빛을 반사하는 건 맞지만 저렇게 어두운 곳에서 흰색을 입는다. 그럼 내가 여기 있다고 광고하는 꼴이 그렇죠. 나니까. 네. 아, 도와주긴 싫지만 차라리 검은색을 입었었던 거야. 그게 낫지. 네. 다음 날 CCTV에 선명하게 찍힌 3인조 도둑들을 발견한 식당 직원들은 아니 도둑들이 기어다니는 게 마치 지렁이 같았어요. 라며 한참 웃었다는데요. 게다가 정말 어이없게도 도둑들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너무나 맹신한 나머지 오히려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얼굴 너무 잘 보여. 이거 뭐야? 또 얼굴 잘 보이라고 자기가 조명도 해줬네. 그러니까 대놓고 얼굴 보여주네. 도둑들은 뭐 나름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CCTV에 본인 모습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조사 결과 나왔잖아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 경찰에 체포된 도둑들은요. 이렇게 쉽게 발각될 줄 몰랐어요. CCTV에 포착된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팀 내 브레인이 그 정도면 그 팀은 정말 절도 전과 상범이었던 도둑 김모 씨는 물건을 훔치기 쉬워 보이는 서울 상계동의 한 비닐하우스에 침입합니다. 근데 비닐하우스 훔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대요. 저기 맞아요. 이제 보안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허술하니까. 예. CCTV도 잘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면 훔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 씨가 비닐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얼굴 쪽으로 날아든 것이 있었으니 얼굴 쪽으로 뭐가 나요? 바로 누군가의 주먹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들어간 것은 폭력전과 팔범이었던 이모 씨의 집이었죠. 도둑 김 씨는 영문도 모른 채 펀치 세례를 받다가 물건을 훔치기는커녕 되려 14만 원을 뺏겼는데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그분도 쫓아낸 게 아니라 삥을 뜯었어. 삥을 뜯었어. 알아서 온 거야, 알아서. 너 신고 안 할 테니까 가진 거 내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잘못 건드린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며칠 뒤 폭력배 이 씨는 도둑 김 씨의 집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현금 28만 원의 전세 계약서 그리고 집 열쇠까지 갈취. 그뿐 아니라 훔쳐온 작물을 처리해주던 김 씨의 친구 박 씨까지 찾아가 협박. 16만 원과 5천만 원 상당의 외제 스포츠카까지 강탈했습니다. 야. 이 정도 보복이면은 아니 그 작물 처리해주던 친구도 갑자기 얻어맞고선 차도 뺏기고 했다니까. 아니 장물함이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근데 솔직히 누굴 원망해? 자기도 잘못했는데. 그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신고 못할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아니 이 결론이 정도는 났을지가. 신고해야지 계속 뺏길 것 같은데. 결국 도둑 김 씨는 이 씨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제 발로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폭력배 이 씨는 당당하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쟤들이 도둑이라니까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이게 뭐 누가 더 낫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다 가해자, 다 가해자. 둘 다 가해자죠. 이번 특종은 2017년 7월 중국 푸젠성 진장시의 한 건물 CCTV에 포착된 충격 영상입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저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유령놀이 하는 거 아니죠? 독립병사. 아니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불 같은 거? 저 귀신이라 보기에도 민망하다. 뭐야 저게 지금. 코스프레 한 거 아니죠? 이 영상 속의 의문의 형체는 사실 물건을 훔치기 위해 침입한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마치 유령처럼 보이려는 듯 흰 커튼을 온몸에 휘감고 한밤중에 은밀히 건물에 침입했는데요. 근데 이제 목격자가 있더라도 그 대신에 이제 가리니까 얼굴은 안 보이긴 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어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손쉽게 유령 분장을 한 도둑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다 가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았을까요? 자, 경찰이 찾아낸 결정적 단서 영상으로 역시 확인하시죠. 이제 심장 떨린다. 볼 때마다 심장 떨려.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머머. 와, 쟤는 진짜 바보구나.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본 거야. 그때 얼굴이 공개가 된 거야. 누구 있나 보고 아, 그 다음에. 자, 사실 도둑은 유령 분장을 하고 건물에 침입하기 불과 20분 전에 맨몸으로 건물에 침입했다가 뒤늦게 복도에 CCTV를 발견. 황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하지만 이미 CCTV에는 도둑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도둑은 CCTV에 떡하니 얼굴이 찍힌 줄도 모르고 건물 1층에서 떼어낸 커튼을 온몸에 두르고 유령 행세를 하며 다시 나타난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져온 커튼도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준비성도 없었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나와서 CCTV 확인하고 있어. 그럼 포기하고 가지. 그렇죠. 어? 아, 카메라랑 눈이 맞췄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래? CCTV에 선명하게 찍힌 도둑의 얼굴 덕에 경찰은 곧바로 도둑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설픈 도둑의 황당한 변장, 귀신은 속일지 몰라도 CCTV는 속일 수 없습니다. 2021년 10월 오후 7시 미국 미시간주 트래버스시 애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느긋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당신 누구야? 애슐리의 집에 침입한 낯선 남자. 아내 비명을 들은 남편이 달려오자 그 남자는 도망쳤고요. 애슐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야, 도둑인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얼마 뒤 애슐리의 이웃집 뒤뜰에 숨어있던 수상한 남자 케빈 윌리엄 타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가가자 재빠르게 도주한 타이거. 경찰은 곧장 그를 쫓았지만 결국 타이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놓쳤지? 엄청 빠른가 본데? 아니면 이 동네 어디 사는 사람인가 본데요? 그는 얼마 뒤 너무나도 손쉽게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떻게 체포됐죠? 그날 밤 911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이거 범인이 어디 도망가다가 어디 빠졌다. 설마 맞았다고? 그렇게 멍청하려고. 도주 당시 타이거는 경찰의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근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자꾸 같은 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데? 너무 어둡고 무서워. 타이거가 도망친 숲은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선 울창한 산림. 타이거는 그 숲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해가 저물어 어두운 숲속 타이거는 경찰의 추적은 따돌릴 수 있었지만요. 한밤중에 숲속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져 드넓은 숲을 헤매고 또 헤매자 너무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911에 신고 구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야, 이거 강도할 그 깡은 있고 숲에서 나올 그 용기는 없나 봐요. 아니 근데 저기 보니까 무섭네. 저게 방향 잘못 잡으면 한 방향으로 계속 가서 금방 나올 수 있는 데가 아니네요. 미시건이라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미시건은 충분히 곰도 나올 수 있고. 곰이 있어요? 아 그럼. 그래서 무서웠나 보다. 타이거의 셀프 신고, 구조 요청에 경찰이 출동, 타이거는 숲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대신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열심히 도망가고 있어요.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신도 안 신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누가 약간 별장 같기도 하고. 뭔 상황이지? 네, 영상 속 남녀는 20대 커플인 마완과 쌀마.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2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쇼핑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도둑들입니다. 사건 직후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다행히 얼마 뒤 인근 주유소에서 도둑들의 차량을 찾아냈는데요. 그때부터 경찰 대 도둑들의 추격전이 펼쳐진 겁니다. 차를 버리고 도주한 도둑들은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신호 따윈 무시, 대로변을 가로지르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요. 진짜 위험하죠. 진짜 위험하죠. 그럼요. 그렇게 일대를 휘저으며 난리법석 도주하던 도둑들은 급기야 한 건물에 담을 넘어버렸는데요. 그 모습을 본 경찰은요. 아 뭐야? 저기로 도망친 거야? 아이 참나. 일단 멈춥시다. 더 이상 도둑을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로 갔구나. 어디로 들어갔는데 담을 넘었는데 경찰서인 거야. 추적도 안 해? 도둑들이 담을 넘어 도망친 곳은 사실 Welcome to police station. 내가 경찰서로 갔지? 네, 바로 경찰서. 근데 자수하려고 간 거면 저렇게 빨리 뛰어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이건 누가 봐도 도망치려고 한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도둑들이 제 발로 경찰서 앞마당으로 들어선 겁니다. 심지어 분명히 담을 넘기 전에 건물 앞에 떡하니 P.O.리아 경찰이라고 크게 적힌 경찰서 표지판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게 뭐 눈에 보일 리가 있나? 너무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거기가 경찰서인 줄도 몰랐나 본데요. 그런데 이 도둑들의 어설픈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설마. 내가 봤던 CCTV 중에 가장 고화질이에요. 너무 잘 보여. 경찰서 거라서. 경찰에 잡힐 것 같자 도둑 쌀마가 급하게 몸을 숨긴 은신처. 어디로 갔어? 개집?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야? 저기 벤치 아래에 누웠어요. 아, 진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어설픈 도둑들의 도주 행각은 당연히 실패. 그들을 쫓던 경찰에 체포되며 끝이 났습니다. 2020년 5월 인도네시아의 마카사르 5명의 소년들이 빈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고요한 집안. 소년들은 대범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핀 다음 손쉽게 값비싼 금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거 빈집털이를 당했군요. 그렇죠. 뭐 집주인이 여행 간 틈을 노린 건가 싶네요. 참 빈집은 정말 잘들도 찾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운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세상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 그들을 지켜보고 있던 목격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 딱 걸렸죠. 어쩐지 너무 쉽게 된다 했어요, 지금. 목격자가 있었으면 뭐 잡히는 건 뭐 시간 문제겠네요. 목격자는 이웃 주민이었는데요. 보통 목격자들이라면 얼른 신고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다른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 그 집에 도둑이 들면 안 되는데 어쩌면 좋아. 거기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는 집인데 왜 하필 그 집을 들어갔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도둑들을 왜 걱정해주지? 귀신 나오는 집. 아, 귀신 나오는 집. 조직폭력배 두목집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마피아의 집. 아, 그런 건가? 오호. 경찰 집. 다행히 목격자의 신고 덕분에 소년들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에 체포. 하지만 그들의 불행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먼저 데려간 곳은 경찰서가 아닌 병원. 왜 뭐야? 병원이지?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무시무시한 검사. 면보로 코 속 깊은 곳을 후벼 파는 짜릿한 코로나 검사였습니다. 빈집을 털려다가 콧구멍을 제대로 털린 것이지요. 아 코로나 걸린 집이었던 거예요? 아. 무시무시한 확진자 집. 2020년 2020년 5월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던 시기 아닙니까? 인도네시아 역시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2달 만에 누적 확진자가 16,000명, 사망자가 1,000명에 다다르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필 골라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집을 고른 것이지요. 아주 텅텅 빈 집 같아 보였겠네요. 완전 격리 빈집이죠? 중이었으니까. 네. 그럼 저 때는 격리를 한 달씩 했다고요. 그럼 도둑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일단 모두 음성. 하지만 코로나19가 잠복 기간이 있잖아요. 소년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수용 격리를 당해야 했고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하필 확진자 집을 터냐? 운도 지지리게 없네. 나쁜 짓 했으니 격리하면서 반성해라 라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2021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샌디 몰튼은 이른 아침 밖에서 들려오는 의문의 목소리에 일찍 잠에서 깼는데요. 거기 누구 없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온 몰튼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밑에 깔려있는 남성을 발견.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도착했어요. 자동차에 깔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남자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이구, 아이고야, 크게 다쳤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심하게 다쳤습니다. 근데 왜 자동차 밑에 깔렸을까요? 혹시 막 수리하시는 분인가? 자동차 밑에 깔려있던 남자는 손에 공구를 쥐고 있었습니다. 뭐 고정 공구가 이제. 설마 아니면 차 주인이신가? 차에 있는 뭔가 부품을 훔쳐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하. 굉장히 이쪽으로 스마트하신데요. 자, 그런데 그거는요. 평범한 공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한 손엔 전기톱, 다른 한 손에는 자동차 부품인 촉매 변환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하. 전기톱? 촉매 변환기를 뜯어가려는 거였군요. 공대생 보통- 출동. 네, 출동했습니다. 아니, 촉매 변환기가 뭐 하는 건데? 옛날 차들 중에 배기가스가 너무 많이 나오면은 운행 정지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네네. 일정 수준 이상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면 저걸 최신 무슨 촉매 변환기를 달아야 돼요. 근데 왜 톱으로 그걸 뜯어요? 왜냐면 이렇게 연결된 부위가 있어요. 네네. 거기를 다 풀고 빼야 정상적으로 풀을 수 있는데 어허. 거의 업자 설명 아닙니까? 이거?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동차 밑에서 구조된 남성의 정체는 사실 자동차 부품인 촉매 변환기를 훔치려고 한 도둑. 이 촉매 변환기를 만드는 재료는 백금과 팔라듐과 같은 귀금속인데요. 그 가격은 금의 80% 수준입니다. 와, 비싸구나. 그렇죠. 가치가 높은 고가의 귀금속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촉매 변환기 도둑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둑 역시 자동차 촉매 변환기를 훔치기 위해서 자동차 밑에서 몰래 작업을 하다가 자동차 밑에 깔려버린 것입니다. 무려 1톤에 달하는 무거운 자동차를 혼자 힘으로는 들어올릴 수 없었던 도둑은 결국 차포자기한 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또 자기 아프다고 또 셀프 신고까지 했네 또. 살고 봐야죠, 일단. 도둑질하다가 차에 깔린 도둑. 어설픈 범행의 결과는 고통스러운 부상과 엄중한 법의 처벌이었습니다. 2013년 미국 루이지애나주. 23세의 남성 리차드는 한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장과의 다툼으로 인해 레스토랑을 그만둬야 했는데요. 이에 리차드는 감히 날 잘라? 복수해주겠어. 앙심을 품고 복수를 계획했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사장에게 앙심을 품은 그가 선택한 복수 방법, 바로 절도. 레스토랑을 털겠다는 범행을 계획한 겁니다. 범행 때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체형까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일부러 큰 사이즈의 옷까지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도둑이 깜빡한 게 있었으니. 맞다. 아, 여기 CCTV 있었지? 아, 어쩌지? 아, 이게 있었네. 나름 철두철미하게 범죄를 계획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얼굴을 가릴 마스크를 준비하지 않은 리차드.
레스토랑에 침입한 직후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리차드는요. 급하게 레스토랑 입구 옆에 놓여 있던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도둑질을 한 겁니다. 복면을 일반적으로 쓰죠. 눈만 나오게. 아, 그렇지. 다 그렇죠. 가리는 거. 다 가리는 게 낫지. 그런데 양동이를 뒤집어 썼으니 시야 차단. 앞이 보일 리가 없죠. 불편했던 리차드는 레스토랑을 털면서 계속 양동이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했고요. 이때 CCTV에 리차드의 맨 얼굴이 포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가져서 우리처럼 생각하죠. 다음에 와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양동이를 쓰고 안 보이니까 들었다 놨다 했다. 자신의 범행이 완벽하다고 착각한 도둑 리차드. 그러나 어설펐던 범행 수법 덕분에 경찰은 손쉽게 리차드를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손쉽다. 2012년 4월 미국 워싱턴주 브레머턴시의 한 가정집에 도둑이 침입. 몰래 휴대폰과 물건을 훔치다 집주인 트래비스 포먼과 맞닥뜨렸습니다. 도둑을 발견하고 놀란 포먼이 권총을 꺼내들자 놀란 도둑은 포먼의 휴대폰을 들고 줄행랑 쳤습니다. 근데 뭐 도둑도 총은 무서웠는지 그냥 바로 도망치는 거네요. 근데 이제 집주인으로서는 큰일이 안 나게 다행이지만 휴대폰을 잃어버렸잖아. 그럼 너무 싫은 것 같은데. 너무 짜증나지. 그런데 말입니다. 도둑이 든 그날 저녁 집주인 포먼의 동생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 오늘 포맨 씨 집에서 물건 훔친 사람인데요. 도둑이 전화한 거예요 지금? 뭐 놓고 왔나? 왜 전화했지? 도망친 도둑이 굳이 훔친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포먼의 동생에게 전화를 건 목적이 무엇이냐? 제가요 휴대폰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제가 거기에 가방 놓고 왔는데 저랑 물물 교환하시는 거 어떠세요? 사실 도둑은 집주인 포먼과 마주치고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가방을 가져왔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고 도망쳤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또 그걸 전화를 해서 바꾸자고 하죠? 가방을 포기하지 않나 보통? 사실 그 가방 속에는 셰인 잭맨 도둑의 이름이 떡하니 적힌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물건을 두고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도둑 잭맨은 훔친 물건을 돌려줄 테니 자신의 가방을 돌려달라며 물물 교환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할 때 보통 그런 가방을 들고 가지 않지 않나요? 뭐 담아올라 그랬나? 그럼 왜 들고 왔대? 왜 내 이름이 적힌 서류 가방을 들고 간 거야? 자, 이 황당한 도둑의 물물 교환 제안에 집주인 포맨은 쿨하게 콜, 그리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얼마 뒤 여기 휴대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가방 좀 주세요. 정말로 물물 교환을 하러 포맨의 집에 다시 온 도둑. 그렇게 어설픈 도둑은 포맨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바로 체포됐습니다. 2021년 2월 인도의 한 민원센터에 도둑이 침입, 현금과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액은 70만 루피, 한화 약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요. 인도에서는 일반 노동자 연봉의 6년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사건 약 한 달 만에 도둑 아자지와 공범 1명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아자지는 자신의 몫으로 챙긴 거액을 이미 대부분 써버린 뒤였는데요. 오, 근데 엄청 큰 돈이네요. 6년치 그치. 연봉이면. 엄청난 돈이죠. 그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자, 대체 아자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건 당일 민원센터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아자지는 현장에서 도망쳤다가 뒤늦게 금고를 열었는데요. 금고에 얼마나 있을까? 이게 다 얼마야? 아자지는 금고에 뭐 몇천 루피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금고에 있던 현금이 70만 루피. 아자지 예상보다 거의 100배, 훨씬 큰 금액이었던 겁니다. 아자지와 공범은 잔뜩 들떠서 훔친 돈을 나누고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돈으로 뭐 하지? 차 살까? 아니야.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너무 행복하다.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았다는 생각에 들떠서 며칠 내내 잠도 이루지 못한 아자지. 하지만 너무 기뻐한 게 문제였던 걸까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진 아자지는 며칠 뒤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어머! 역대급 황당. 진짜 놀랐나 보다.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아자지는 훔친 돈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지불.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얼마 뒤 경찰에 체포돼 얼마 남지 않은 돈까지 압수당했고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와, 뭐 한 거냐.